거북이를 채찍질한다고 해서 빨리 달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에요. 네. 거북이 네. 채찍질이 아니라 환경이 달라지면 뎁다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거북이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북이가요, 느려 터지다라고 맨날 욕먹다가 좌절감이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아파트 꼭상에 올라갔는데 옥상도 또 난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못 올라가서 자살을 못했대요. 그래서 다시 내려간 거야. 그래서 좀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 찾으려고 바닷가를 갔대요. 용기 내서 바다에 풍덩 빠졌답니다. 웬걸? 뎁다 빨라지는 거야. 그 모습을 본 여우 엄마와 토끼 누나와 독수리 아빠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우 엄마, 독수리 아들한테 좀 정확하게 준비된 상태를 요구했던 여우 엄마. 항상 생각해라 보다 더 중요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독수리 아빠, 좀 빨리 해라. 아빠처럼 날아다녀야지. 언제 기어다닐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더래요. 토끼 누나, 거북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넌 사회성도 떨어지고 표현력도 부족하고 착한 거 빼고는 네가 뭔 장점을 갖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 독수리 아들이 바닷가에 풍덩 빠지는 순간 그 재능을 최대한 극강으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적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은 타고난 영역과 후천적으로 발달되어지는 그 능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적성인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또 이 마지막 뒤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후에 또 그 독수리 엄마 아빠는 뭐 할까요? 독수리에게 수영 강습을 시키겠죠. 이게 또 잘못된 교육이 또 연결이 되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다 있는데 다 똑같이 맞아요. 하려고 한다는, 네. 여기서부터 교육이 잘못되는 상황이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화두는 결국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진로, 적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야지 남의 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1시간 동안 준비한 부분을 이제 우리 한번 이걸 가지고 얘기를 끌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오늘 신동환 소장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잡스형, 현대형, 노벨형, 그 다음에 유비형. 우리가 MBTI, 애니어그램 여러 가지의 우리의 아이들의 인성 검사가 있잖아요. MBTI는 또 더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걸 4개로 딱 축약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질문 테스트,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요 테스트지를 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학원에서 학원 운영을 할 때 이걸 가지고 학생들을 파악을 하면, 야, 너는 어때라고 입으로 얘기하는 거랑, 그리고 또 MBTI 같은 경우는 검사지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얘는 딱 2분이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이나 이렇게 학부모님 취미생이 왔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어머니와 학생의 그 인성 파악을 하면,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하면 거의 다 맞더라고요. 이 진단지 보니까. 속에는 학생용과 학부모용이라고 두 네, 가지 버전이 나눠져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만 보면 안 되느냐? 왜 학부모용, 성인용이 있느냐? 네.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있어야죠, 반드시.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왜냐? 상담의 주체는 사실은 학생이 아니고 엄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어떤 엄마들 만나면 정말 환장하죠. 돌아버리죠. 그 돌아버리는 유형들이 있어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달라서 오는 현상이에요. 네. 그걸 미리 사전에 딱 1, 2분이면 네. 수치적인 딱 과정 증명을 딱 보면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상담 전략이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상담 전략 이야기 또 3시간 30분짜리예요. 네. 근데 저 같은 모든 원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학원을 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님과 학생이 둘 다 똑같이 인성 검사. 저는 이제 MBTI로 했긴 했었는데 또 컬럼버스라 그 미래교육에서 하는. 그랬을 때 어머님들을 먼저 접근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훨씬, 왜냐하면은 정말 상극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모님과 부모라, 자식과 부모라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성은 안 변하지만 표현 양식은 변하는 것 같아요. 저 아까 전에 저한테 조경학 과장님 거짓말한 거예요. 말보다 글이 아니라 글보다 말이 아니라 제가 글이라고 대답했지만 말이 먼저라고 했는데 성향이 제가 최근에 이제 뭐 학과장을 하고 뭔가 도전 의식을 갖고 목표 의식을 갖고 약간 욕심을 가지면서 이거를 접했을 때 보세요. 제가 원래 현대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잡스와 노벨 쪽으로 완전히 성적 이게 바뀌는 그러니까 저는 이 거거든. 모습을 보면서 변화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현대형이었던 조경이라는 사람이 네. 잡스 노벨스러운 사람으로 변화했다라고 한다면 네. 나는 이건 진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거든요. 어른들이 바뀌었을 때는 환경적인 이슈가 강렬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현상이에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업이 바뀌거나 남편이 바뀌거나. 진짜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무언가의 자극이 네.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온 거예요. 그리고 목표 네. 의식이 생기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환경에 따라서 학생들도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목표를 안 갖고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의 성향이었는데 이제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목표와 그리고 학과장 일을 하면서 책임감이 생긴 거죠. 책임감이 생기니까 저 스스로를 자꾸 다그치게 되고 그다음 뭔가를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강하게 발동이 드라이빙이 되면서 근데 학생들한테도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조경학 과장님의 데이터를 코칭 네. 데이터를 보면 네. 자기 주도력이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래프예요. 네. 예전에 없었어요. 진짜 우리 학 과장님의 자기 주도력은 사실은 거의 안 보였거든. 이게 해말 같죠? 해맑고 성격 좋고 말 잘하고 잘 놀고 맞잖아요. 제 얘기를 잘 안 하고 나서지 않고 그래서 꽃만 꽂으면 완벽한 그 캐릭터였거든요. 동막골. 자, 우리 원장님들 그래프 좀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숫자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10, 1, 4, 7. 오케이. 우리 원장님. 29. 자, 29, 29, 유비. 29, 29잖아. 유비. 맞죠? 우리 원장님 10, 1, 4, 7. 현대. 맞죠? 자, 그렇다면은 현대한 사람들은 아까 말이 편하다고 했습니까? 글이 편하다고 했습니까? 말이 편하다고 했죠. 우리 29, 29, 유비, 사고력 발달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글이 좀 더 편하다고 얘기했죠? 글이 좀 더 편하다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기본적인 달란트에 합당한 학습적 연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자면 2929야. 2929. 그러면은 유비 영역에서 현대 영역과 노벨 영역 둘 중에 어느 영역으로 같이 먼저 자, 1번 큰 영역이 선천적 영역이에요. 그러면 2번 영역이 부피 영역으로 갔을 때 후천적 달란트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현대와 노벨 영역이 각각 2라고 하는 수치로 비슷한 정도 수준에서 활성화는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딱 봐도 현대 쪽이야. 그렇죠? 그래서 언어 계열 쪽으로 듣고 말하고 듣고 이쪽 밸런스가 훨씬 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관계 영역, 공감 능력이 발달되고 있어. 그렇다면 이 공감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언어 계열이에요. 학원을 하신다면. 수학 계열이라면 더 대박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언어 계열이 언어 소통 능력이 발달된 사람들은 수학과 과학이 사실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언어 계열과 공감 능력이 발달되는 사람이 나는 수학 원장인데 과학 원장인데 라고 한다면 저는 초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쪽 능력의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언어가 전달되고 있잖아요. 수학이죠. 수학이신가요? 네. 영어입니까? 수학이요. 수학이세요? 네. 프랜차이즈 합시다. 맞아요. 조양 원장님 그래서 매력적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10, 1, 4, 7이었잖아. 현대형 기반의 긍정성, 사회성,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피킹 중심적인 표현 능력이 발달되어 있고 긍정적인 표현을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잡스형 영역에 자기 주도력을 발휘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표현 능력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위쪽으로 밸런스가 잡힌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 팔자가 아니다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혹시나 유학 좀 다녀오셨나요? 외국 생활 생각하신 적 있었나요? 라고 질문했던 이유가 그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언어 계열과 수리과학 계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종합학원을 운영하셔도 상관이 없음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지금 학원 운영 형태는 어떻습니까? 영어, 수학, 오케이. 이렇게 밸런스가 딱 맞는 거예요. 아, 했었어요. 적성 영역에 맞는 학원 운영 형태 현황을 보여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원장님 같은 캐릭터를 달란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통 사고력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표현력 중심의 창의력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원장님 스스로에게 되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영어라면은 스피킹 중심 혹은 뭐라 그러죠? 체험 중심. 그렇다면 체험과 언어 스피킹 중심이라고 한다면 보통 익스프레션 영역이잖아요. 그죠? 익스프레션 잉글리시 영역으로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딱 밸런스가 맞는 거고 표적 고객층이 누구겠어? 꿈틀꿈틀거리는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 해맑은 그 놈들 딱 걔네들인 거죠. 이렇게 표적 고객층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원장님이 초중고 입시를 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거나 구성원의 차이에 따라서 그 밸런스가 구성원의 인력 배치에 따라서 학력 대상층들을 표적 고객층들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어떤 계획은 거기서 만들어지겠죠. 제가 학원 컨설팅할 때 이런 접근을 해요. 그래서 강사들 말 안 들어 처먹는 애들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말 안 통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 관계가 사실은 이 관계, 유형 영역에서 오는 괴리감이에요. 충돌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는 추후에 한번 또 따로 한번 교육 그럼 한번 해보도록 마지막으로 할게요. 잠깐 짤막하게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충돌되는 캐릭터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강사를 만나봤습니까? 정확한데 재밌는 언어를 쓰는 것이 되게 이거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10 하나 47이에요. 지금 10 하나 47이면 현대형 영역이 1번, 2번이 잡스야. 그러면 우리 원장님의 3번 달란트, 후천적 3번 영역은 무조건 유비형 영역이에요. 즉 인성 영역을 요구하는 그러한 달란트로 가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은 무조건 노벨 영역이야. 이성과 논리는 그때 나중인 거지.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이 정확한 언어를 느끼고 싶다, 선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뭔가의 과정과 뭔가의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저는 합리적 유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점프업 할 수 있고 속도를 내도 되는 타이밍인데 그렇다면 지금 인적 구성원이 어디에서 어떤 인적 구성원이 배치가 됐나? 저는 그래서 이 코칭 진단지 가지고 학부모용으로 강사들 진단한 다음에 우리 원장님 노벨형 강사 혹은 부원장이라면 무조건 확장할 타임이라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노벨형을 만나라. 노벨형 강사가 있다면. 네, 혹시 와이프가 노벨형일까? 맞아요. 네. 왜냐 IT 쪽 하시니까. 이성과 논리를 네, 갖고 네. 있나?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상극이라고. 근데 상극을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인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연이네. 네. 우리 원장님은 남편은 어떤 유형 같아요? 잡스 노벨. 소위 말하는 좀 싸가지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왼쪽 네. 밸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싸가지가 없어요. 왜?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자기중심적 역할, 능력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력. 자기주도력이 대부분 이기적인 학습행위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결정하고 이행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갖고 있는 거 되게 멋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존중해 준다면 네.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인지가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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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동원 선생님은 현대와 잡수시죠? 잡수와 현대시죠? 잡수와 현대 기반으로 위쪽으로 밸런스가 잡혀 있는데 네. 제가 어느 순간 저는 그래서 7465더라고요. 완벽한 인간은 아니에요. 무조건. 사실은 부족한 인간인데 저한테는 노벨 영역과 유비 영역이라고 이성과 논리 정확 계획이 사실은 그렇게 없는 아이인데 점점 이거는 후천적으로 진화가 되긴 되더라고요. 커버가 되긴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진화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말씀해주신 것서 우리 책 중에서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 모든 노력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소장님께서 쓰신 말이 학생들 유형이죠? 유형 분석하는 거? 아니야. 유형이 아니라 이거는 진로와 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이걸 얘기하면 또 길어지죠. 좋아하지만 잘하지 아니요, 못하는 이거, 것, 이거, 좋아하면서 잘하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5초면 대답해 줄 수 네, 있어요. 좋아하면서 잘하고 싶은 것,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는 것,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고 싶은 것, 좋아하지 않으면서 못하는 것. 자, 보세요. 네,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 이거 뭘까요? 좋아해. 근데 잘 못해. 이거 뭐죠? 취미? 3번 볼게요. 좋아하면서 잘하고 싶은 것. 이건 뭐죠? 1번과 3번은 네, 같은 거예요.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거. 죄송해요. 1번과 3번이란다. 뭐랑 똑같냐면 네. 이거. 아닌데. 다시 그냥 하나씩 분석할게요. 네,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데 잘하고 싶대. 잘하고 싶. 그러면 1번, 3번이 같은 얘기예요. 좋아하고 선호하는데 잘 못해. 그래서 잘하고 싶어해. 이거 적성 영역인 건 확실한데요. 네, 구체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거는 약간 킵. 근데 2번은 좋아하면서 잘하는 거야. 이거 증명하고 있잖아. 네. 이게 적성이에요. 네, 적성. 즉 진로 영역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4번을 보세요. 좋아하지 않는데 쓸데없이 잘한대요. 이건 뭘까요? 특기? 이건 특기예요. 특기가 직업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쓸데없이 잘해.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속력, 지구력이 발휘가 안 돼요. 요리를 못해요. 요리를 싫어해요. 예를 들면. 근데 손만 댔다면 대장금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 되게 맛있다고 막 강한 칭찬, 자극을 받고 있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나요? 음식점을 차리고 싶을까요? 아닌 거죠.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데 쓸데없이 이상하게 잘하는 거는요. 이건 특기예요. 그래서 특기가 종종 써먹는 게 아니에요. 자주 써먹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따끔씩 한번 써먹고 자신감, 자존감 끌어올리는 특기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4번. 5번은 뭐하냐면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고 싶은 것.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고 싶어하는 것.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고 싶은 것. 이건 뭘까요? 남들이 잘하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 않는데 잘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글쓰기예요. 그래서 저는 직업병 같은 느낌, 책임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는 진로, 적성 이런 걸 따져 묻는 건 아니고 적성 영역이 결정이 돼 있을 때 나의 달란트 영역, 재능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 같아요. 필요하니까 네. 이제. 이건 뭐 그냥 직업병이라고 표현해도 네, 될 것 네. 같고. 6번 좋아하지 않으면서 못하는 것. 이거는 쓸데기 없는 그것. 그냥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빼도 되는 그것 이렇게 정의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씩 화두로 이거 어저께 제가 정리하면서도 혼자서 그럼 난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손뜻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구나, 생각을 안 했구나. 요거 가지고 네. 학원에서요. 동기부여,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캠프 같은 거 할 때 화이트 그 A4용지에다가 네. 그걸 뭐라 하죠? 화이트스톰이라고 하나요? 브레인스톰, 화이트스톰 이런 거 해보면 아이들이 선호하는 영역, 키워드, 어휘들이 쫙 나열하게끔 해보면 이것을 다 써놓은 언어들 속에서 이거로 기준 잡고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취미고 어떤 건 특기고 어떤 건 이쪽 키워드가 내 진로 키워드, 적성 키워드겠구나. 이거 구분시키는데 아주 되게 좋은 캠프 키워드예요. 네. 이거는 참고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얘기를 또 나중에 기회 된다면 네. 아니 이게 진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요거 필요가 초등부 있어요. 애기들. 네. 초등부 애기들 대상으로 초 한 4, 5, 6, 중 1, 진로 직업 결정 안 된 중 1, 2 애들 앉혀놓고 캠프하면은 정말 재밌는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이거 그리고 캠프하면. 뭐 초중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직업을 나중에 6개월만 있다가 내가 이게 안 맞는다라고 뛰쳐나온 것처럼 성인이고 대학생인데도 자기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좀 이제 자기주도력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소장님께서 앞에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25초 안에 제가 네. 답 좀 드려도 될까요? 아우 좋아요. 자기주도력은 4단계가 있어요. 네, 1단계. 첫 번째 1단계 고민하는 단계예요. 고민이 되는 단계. 고민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고민을 한다는 것은 사고한다는 겁니다. 네. 고민을 하고 사고를 하면 무엇이 대충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목표. 목표. 이게 만들어져요. 정확하지 않지만 목표라는 것이 만들어져. 그쵸. 그러면 이 목표가 만들어졌을 때 자기주도력 2단계가 발휘가 돼요. 집중, 몰입. 집중, 몰입, 즉 탐구와 연구하는 과정. 탐구와 연구를 하다는 과정이 진입이 되면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플랜, 스케줄, 계획이라는 걸 세울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럼 플랜까지 세워졌네? 그럼 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자기주도력 3단계는 뭐게요? 실행해야 액션. 되겠죠? 실행. 네.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을 의미하겠네? 네. 도전을 하면 무조건 다 100% 성공하나? 아니죠. 그때 시행착오에 그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내가 예상치 않았던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마지막 4단계가 증명의 단계예요. 이때 한 번 더 사고라는 걸 더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행착오는 학습의 과정인 겁니다. 네. 고민한다. 그래서 목표를 세운다. 1단계, 2단계. 네. 고민했던 것을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을 구체화된 탐구와 연구의 과정을 거친다. 3단계 실행과 도전 이행을 한다. 이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건 이거로구나 라고 하는 리뉴얼 리터치의 과정을 한 번 더 사고를 한다. 마지막 4단계 증명한다. 증명한 것을 표현한다. 말로 글로. 자기주도력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기력. 자기주도력 1단계 고민하는 단계 목표를 세운 단계 없음. 고민과 목표를 못 세우니 탐구와 연구를 못함, 계획을 못 세움. 못 세우다 보니 실행과 이행과 도전을 못함. 그래서 과정적 증명, 결과적 증명이 안 돼. 그렇죠. 이게 무기력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네. 이 무기력이 우리 어른들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울증 같은 느낌으로 전파됨. 네. 이것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전 그래서 이 얘기 잠깐 뒷마무리를 하면 작심삼일이 되게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야 작심삼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 그러면 한 달에 12번은 우리가 실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죠. 작심삼일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닐리리만보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저는 매일은 하지만은 어쨌든 시도를 한다라는 거. 3일하고 이틀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거기서 오는 그 느낌은 해보고 느끼는 깨닫는 거랑 안 해보고 그냥 포기하는 거랑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주도력은 우선 실행 그리고 시행착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그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자, 실행착오가 꼭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들은 무슨 유형? 잡스. 또 해봐야 아는 유형 또 누가 현대형. 있을까? 현대. 그래서 위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해봐야 학습이 되는 걸 아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고력이 좋은 친구들은 노벨요? 해보지 않고도 될 수 있구나를 학습화할 수 있는 정보력이 사실은 시행착오에 줄이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봐를 논한다면 이건 옳음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저 같은 아이들한테는 정말 멋진 학습의 과정이지. 그런데 노벨스러운 친구들, 이성과 논리를 갖고 있고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유비 같은 애들은 시행착오의 횟수가 좌절감으로 인지가 될 가능성이 무조건 높아요. 네, 그거를 수정이 네. 짧게 한 1분 정도 학생 유형에 따라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이 표현이 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책이 여기 나오는데 그걸 다시 우리 한번 아까 얘기했잖아. 노벨스러운 아이들한테는 이성과 논리라고 하는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언어들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노벨 기반의 아까 좌측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른들의 언어,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언어가 누구냐면 현대형 언어를 한심스럽게 생각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좋은 거. 게 좋은 거지. 유쾌하고 무조건 웃기려고 하는 어른들을 보면은 환장할 정도로 싫어하고 극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 노벨스러운 아이들한테는 농담 1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언어로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거꾸로 그러면 현대형스러운 아이들한테 노벨스러운 선생님의 언어가 좋을까요? 숨 막히죠. 숨 막히죠. 그래서 상극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어른들의 달란트와 아이들의 달란트를 동질감 영역에서 접촉을 해주면 동기부여의 가능성, 효율성은 높아진다고요. 왜? 좋아하는 아까 저는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냐. 그 좋아하는 선생님의 언어가 대체 어땠길래?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니까. 그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들렸다니까. 좋아하는 선생님의 언어는 그래서 쏙쏙 들어온다니까. 근데 왜 엄마의 똑같은 얘기를 엄마가 했어? 왜 안 들릴까요? 익숙하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이 되고 바뀌고 학년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네. 기가 막힌 시스템인 거예요. 왜? 1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고 전임제가 나니까. 몇 년 동안 전임제 한다? 그거 솔직히 학습 효율성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한 동질감 영역의 언어들을 어프로치 해준다? 이거 정말 멋있는 행위인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그 다음 키워드가 이제 우리가 자극과 자각. 이게 결국은 하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나 동기부여를 시킬 때. 저는 이거를 쓰면서 여기서 뭘 풀까 얘기를 할 때 저는 뭐가 갑자기 떠올랐냐면 오늘 운전하고 오다가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오히려 옛날 시대에는 맹모 삼천지교로 뭐 다른 교육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이에 맞는 곳으로 옮겨서 자극을 시키고 환경에 자극을 시키고 스스로가 깨닫게끔 하는 자각의 의미로 맹모삼천지교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게 맹모삼천지교가 오히려 역행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이 그 생각이 떠올라요. 애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 이걸 가지고 나 아직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강남에다 애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강남으로 옮기고 유학을 보내고 어설프게 준비가 되지 않은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각 능력을 떨어뜨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하셔도 돼요. 네. 맞는 얘기고요. 네. 그렇다면 자극은 네. 어느 타이밍에 어떤 유형의 아이들한테 어떤 그치. 타이밍에 이런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해요. 맞아. 근데 어떻게 또 표출될까 이거잖아요. 자 네. 보세요. 네. 이거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보세요. 지금 좀 안 돼? 복잡해져요. 자 보세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지? 나한테 편한 상황을 받아들이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됐어요. 쓰세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인풋이에요. 네. 이것은 아웃풋이고 그렇죠. 인풋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거야. 그럼 뭐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까? 내가 에 대한 좋아하는 개념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자면 노벨스러운 아이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일까요? 얘네들은 철저하게 정보입니다. 정확성입니다. 네. 정확성 아니고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들 들리면은 이걸 튕겨져 나가는 거야. 그럼 참고적으로 그럼 현대형 아이들은 어떤 자극이 받았을 때 가장 기분 좋게 빡 하고 에너지 빵 터질까요? 호기심. 호기심. 호기심인데 어떤 호기심? 내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재미있는. 그래서 유쾌한 언어를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 현대한 아이들 아까 공부 잘 못할 거라고 제가 확신 갖고 있잖아요. 쟤네들이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데? 재미를 줘야 되겠죠. 재미있는 선생님들의 언어. 음. 우리가 오프라인 엄마들 대상으로의 강의도 네. 냅다 웃기는 강사들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약간은 이렇게 자기 주력을 조금 갖고 있는 잡스 노벨스러운 사람들은 재밌는 강의를 접하면 무슨 끝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네. 근데 현대한 우리 엄마들은 어른들은 그 재밌는 강의 접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최고의 감동이었다고 강의였다고 얘기를 해요. 와우 하겠죠. 왜? 몇 번 웃었거든. 빵 터졌거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애들을 가르치고 엄마들을 커뮤니케이션 나누는 여러분들 직업이잖아. 나의 달란트에서는 저는 임팩트를 갖고 있는 놈이잖아. 임팩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쾌한 언어를 쓰고 있네. 유쾌한 언어인데 정확성을 제시하고 있네. 근데 마지막에 감동까지 저는 주는데 라고 하는 작전을 저는 펼쳐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죠? 저는 완벽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대한 원장님이 잡스스러운 임팩트를 표현하고 인성 영역에 스토리에 감동을 주고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정확성으로 마무리할 거야. 왜 잘못된 거죠? 멋있는 스토리인 거죠. 유비위원 선생님이 그런 와중에 액티비티한 공감 능력과 표현 능력과 사회성, 관계성, 긍정성 언어를 쫙 썼는데 정확성까지 제시하고 있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파이널 임팩트 주고 있네. 여러분들의 언어 표현 능력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서 갖고 있는 달란트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결국은 이 네 가지 달란트를 다 표현할 수 있을 때 완벽한 강의 혹은 메시지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훈련으로 되지 않을까요? 돼요. 충분히 돼요. 참고로 저 같은 아이들, 잡스스러운 아이들의 기분 좋은 자극은 뭘까요? 우선 실질적인 정보도 있어야 될 테고. 아니요. 그래요? 정보 따위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정보를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호기심, 체험이더라고요. 체험. 체험 경험이더라고요.
결과값이 좋든 안 좋든 일단 그 자극을 받았을 때 해보고 나서 아 하고 생각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체험량, 얘네들의 재미의 강도, 얘네들은 정보의 퀄리티. 그렇다면 유비한 사람들은 얘네들이 가장 손 많이 가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가장 손 많이 가요. 참고로 현대형 아이들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 얘네들도 해봐야 알거든. 근데 또 거기다가 지구력이 딸려요. 시행착오 많죠.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데 막상 했는데 지구력이 딸려서 금방 실증내요. 근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네. 수많은 호기심의 영역을 호기심 장난 아닌 애들이 그 호기심이 다 자기의 적성 영역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걸러내는 행위죠. 이거는 학습 행위입니다. 즉 돈을 쓰고 경험을 했을 때 아 하고 이런 증명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왜 손이 많이 가느냐? 표현력이 부족해지면 무조건 손이 많이 가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느리죠. 그렇다면 이 느림을 조금 더 빠른 표현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얘네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자극을 받느냐? 친절도예요. 친절도.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음성이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음성 속도라면 절대로 못 따라가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 속도보다 2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로 속도감을 조금 낮춰야 되고 그리고 음성이 저처럼 지금 저는 표현이 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딱 봐도 달달한 목소리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봐요. 그래서 얘는 친절도 이게 가장 큰 자극거리더라고요. 네, 참고해 주십시오. 신기한 게 정말로 성인들도 이거 테스트들이 되게 쉬우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맞아요. 신기하게 맞아요. 저 이거 코칭 진단하고 나서 곧바로 저는 딱 네. 데이터 보면서 곧바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네. 엄마들이 자기 남편 것도 가져오면 되냐고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진짜로요. 되게. 그래서 몇몇 분들은 진짜 저 감사 인사 받은 게 뭐였냐면 이혼 직전이었는데 이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솔직히 몇 분 계세요. 진짜요? 근데 이건 제가 아마도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저한테 그런 그냥 받아들이는 되게 많았지 거지. 않았을까?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나와 싸우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객관적으로 네. 보는 거죠. 한 예. 걸음 뒤로 물러나가지고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그 다음이요. 요건 책에 대한 내용인데 책 안에 있는 우리 이제 192페이지에 있는 공부가 훈련인가라는 내용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나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어떤 아이들에게 최적화될 수 있는지를 찾아 적용해 주어야만 학습 효율성은 극대화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른들의 최선이 어떤 아이들에겐 최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시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렵죠? 좋겠다. 어렵죠? 이거 이해했나요? 독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썼죠. 저는 이 문구가 되게 우리가 봐줘야 이거를 돼. 조금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네네. 저는 제 뭐라 그러죠? 양력 중에 네. 짧은 그 몇 년간의 출판사 경력이 있어요. 네. 그때 초중고 국영수 콘텐츠를 다 만들어 봤거든요. 그거 다 만들어 보고 그걸 또 브랜딩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막 했는데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아는 게 뭐냐면 아이들 유형마다 인지되고 흡수되는 순서가 다르다는 걸 제가 이제는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또 되나요? 네, 잠깐만요. 네, 하세요. 자, 아이고. 네. 쓰면 돼요? 자 네, 보세요. 쓰세요. 우리가 노벨령이라는 아이는 어떠한 인지 능력이 발달되어 있냐면 리딩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니까. 왜 그럴까? 정보력을 좋아하니까. 흡수해야 되는 독서력, 네. 활자를 흡수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 잡스 애들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체험이라 했잖아요. 네. 액티비티 하는 능력, 도전하는 영역이 발달되어 있다니까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한 액션이 먼저인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 현대형 아이들은 스피킹 영역이에요. 얘네들 입 다물고 있는 경우들이 없어요. 맨날 시끄럽지. 아, 얘네들이 네, 조용한 조용하네. 경우는 딱 잠잘 때 그때밖에 없어.
얘네들은 유비애들은 리슨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 요즘에는 다 4skills라고 해서 어쩌고저쩌고해서 딱 이렇게 융합해서 나오지만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 보편적 표준고객층이 없는 프로그래밍들이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자,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사고력 수학과 창의력 수학으로 나누는 건데 우리가 레고를 가지고 사고력 수학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레고를 가지고 창의적인 수학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뭔지 아세요? 자, 레고 어떠한 설계도가 있어 그거대로 똑같이 만들어내. 이것은 사고력 영역입니까? 창의력 영역입니까? 사고력. 그렇죠. 사고력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고를 딱 줬는데 그 설계도를 줬는데 이걸 개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게 창의력 영역인 거예요. 수학, 과학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수업 패턴이 다른 거야.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학원들이 소수 정예학원이래. 소수 정예학원이래. 자기 주도력을 갖고 있는 왼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혼자서도 혹은 소수 수준에 맞는 아이들끼리 티키타카가 된다면 소수 정예가 돼요. 그런데 스피킹과 레슨이라고 하는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 보고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저 우측의 유형의 아이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냥 얘네들 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고만 있는 거예요.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공부와 독서는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공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된다, 해보니까 된다를 느꼈을 때 더 큰 자극과 자각, 더 큰 도전 이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자기 주도력 영역이야. 이 자기 주도력을 갖고 있는 왼쪽 아이들이 오른쪽 아이들이 이 왼쪽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확실해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 반배치할 때요. 애들 공부도 안 하고 거기 성적도 안 오르는데 소수반에 넣어놓으면 재미없다고 끊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왼쪽 아이들이 소수정에 티키타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립 러닝 같은 수업 모형이 이 자기주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가장 적합한 환경이고요. 얘네들은 떠드는 거예요. 대형학원 가잖아요. 공개하는 거예요. 막 한 반에 20명, 15명 있는데 반에 가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공감 능력을 발휘하면서 쟤보다는 내가 나은데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을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한테 가장 좋은 학습 환경은 사실은 40명, 50명, 60명짜리 클래스가 훨씬 더 좋아요. 왜? 지금 여기도 공개장 강의 보면은 4개의 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60명을 앉혀놓고 20명을 이쁜 팀, 더 이쁜 팀, 더 이쁜 팀, 조금 더 이쁜 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팀을 만들어 놓는 거야. 팀 대항을 하잖아요. 네. 얘네들은 자기 주도력이 아닌 그룹 주도력을 발휘한다니까. 그룹 주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감이에요. 이때 경쟁심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저는 앞으로 학원 경영 모형이 한 100명짜리 모형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티키타카가 될 수 있는 그 으쌰. 거기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자기 주도력으로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A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서 세상 모든 아이들한테 적용하면 먹히는 애가 있고 안 먹히는 애가 있고. 왜? 이것 때문에 R, A, S, L 접촉하고 접근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도 사실은 생명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서명훈 원장님은 학원을 어쨌든 크게 하시니까 요걸 기준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론이 물론 이제 실전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론이긴 한데 정말로 우리가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 성향을 분석해서 그 아이에 맞게끔 조그마한 반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애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약간의 그런 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래서 그 결과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보는 것도 이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반편성이라고 드네요. 하는 것까지 가면 사실 되게 이상적인 모형이 나올 건데. 그리고 우리 또 대표님은 원장님은 또 책을 쓰시고 이미 책을 한 두 권 쓰셨으니까 책을 쓰실 때 우리 학생들의 성향과 그리고 학습력에 대한 영향, 결과 이거를 한번 그거를 연구를 하셔서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해서 6개월 후에 한 달마다 애가 변화하는 거를 데이터로 그걸 한번 책 이번에 쓰실 때 그걸 한번 넣으셔도 되게 좋겠다 싶어요. 근데 네. 정말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뭐 얘기하려고? 더 큰 고민은 있지 않나요? 어떤 고민이요? 강사들과의 이 거리감을 어떻게 좁히지?
강사들의 퀄리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스템이 이 코칭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른들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른도 사실은 학부모와 교사들이라고 하는 필터링이 나눠지잖아요. 나는 이 접촉이 네. 학원 경영자라면 나는 교사들에 대한 이 필터링과 언밸런스함을 밸런스화시키는 것이 먼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학습적 스프레드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아이들 맨 처음에 우리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엄마들 상담용으로 맨 처음에 써먹는데 가장 빨라요. 하지만 경영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사들, 강사들에 대한 이 언밸런스를 리터치하는데 초점을 한번 맞춰본다면 어떨까가 제 제안이고 의견입니다. 그리고 학습적인 어떤 환경을 구분한다. 아이들 대상에 이거는 조금은 이 구성원들이 갖춰졌을 때 그때 적용한다면 완벽해지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우선은 뭐 그건 이따가 우리가 또 밥 먹으면서 다시 얘기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네. 결국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4가지 유형이 이 모든 한 단어에도 들어가지 않는가 싶어요. 이건 또 158페이지에 우리 아이의 학업 역량은 그럼 과연 키워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미리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파악에 대해서 표현을 아이마다 필요한 터치의 결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참 눈에 보여서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터치의 결, 뭐 아이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네, 그렇고 성인도 이거는 뭐 그렇고. 애나 어른이나 다 동일한 네.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자 보세요. 자기주도력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자기주도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 애나 어른들을 한번 자세히 상상해 보세요. 주도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력을 갖고 있으니까 주도력을 발휘하겠지. 주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억나십니까? 1단계 고민하는 능력. 네. 그래서 목표를 만드는 그 능력. 목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계획을 세우는 능력. 그래서 탐구와 연구라고 하는 디테일 그 과정을 거친다니까. 그리고 실행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증명하는 과정을 갖고 있어요. 자, 이 4가지 자기주도력 4단계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우리는 코칭을 해야 될까요? 카운슬링을 해야 될까요? 컨설팅을 해야 될까요? 자, 완벽한 이놈 새끼 완벽해. 애나 어른이나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존중과 존경이라는 걸 할 겁니다. 이 사람한테 우리는 카운셀링을 하겠습니까? 코칭을 하겠습니까? 컨설팅 하겠습니까? 코칭. 카운셀링을 하죠.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죠. 맞지 않나요? 그 사람한테 코칭을 한다고요? 어떻게 이미 코칭? 다 준비가 됐으니까. 준비가 된 사람인데 네,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과 존경의 표시로 카운셀링. 받아들이는 능력 코칭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코칭, 즉 카운셀링을 하는 거야. 저 컨설팅, 코칭, 카운셀링이 다 코칭이야. 근데 그것을 세분화시키는 것뿐이에요. 근데 대상층을 보자면 완벽하게 자기주도력을 발휘해서 과정적 가치 증명, 결과적 가치 증명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네. 사실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최고의 코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불완전한 자기주도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주도력 1단계 뭐였어요? 목표가 있는 놈, 고민할 줄 아는 놈. 근데 이 2번째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야. 목표가 있는데 계획을 못 세워 탐구와 연구를 못 해. 아, 여기에 코칭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때 코칭 들어가는 거야. 이 코칭이라는 거의 핵심은 뭔데? 질문이죠. 네. 책 읽고 나서 밥 먹는 게 편합니까? 밥 먹고 나서 책 읽는 게 편합니까? 하나, 둘, 셋, 다들. 책 읽고 밥 먹겠다. 밥 먹고 책 읽겠다. 책 읽는다. 뭐가 중요해? 책 읽고 안 읽는 아이들한테 저는 이런 질문을 토대로 해서 애들이 자기주도적인 결정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책 읽는 거 소중하고 중요한 거 알지만 책 읽어야 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알죠. 근데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벌써 이렇게 했잖아. 선택적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네. 지들은 책도 안 읽으면서 근데 밥 먹고 나서 책 읽겠대. 책 읽고 나서 밥 먹겠대. 그때 우리는 또 그때 와서 궁금한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책? 그 내용 뭔데? 그 저자가 누군데? 라고 구체화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즉 궁금한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완전한 자기주도를 갖고 있는 애기들은 내가 뭔가 목표를 세웠는데 계획을 못 세워 탐구와 연구를 못해. 그 목표가 잘못된 거야. 맞지 않나요? 그러면 그 목표를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는 질문을 해줘야 되고요. 목표가 세워졌고 계획까지 세웠어.
탐구와 연구까지 해서 계획까지 세워서 근데 실행을 못해. 그건 왜 그럴까? 그건 왜 그럴까요?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웠어. 근데 실행이 제대로 안 돼. 안 해. 못해. 이것은 트라우마일 가능성이 높아요. 트라우마일 가능성이 높아. 누군가의 자극, 누군가의 강요, 누군가의 컨설팅에 의한 네. 실패감, 좌절감 때문에 오는 트라우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심리적 접근이야. 즉 불완전한 자기 주도력을 갖고 있는 애기들은 뭔가는 하긴 했어. 네. 하긴 했지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 그때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지침, 지시, 전달, 강요를 하면 이것은 컨설팅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지적질이잖아요. 이거 컨설팅이거든. 컨설팅. 근데 나는 뭔가는 해보긴 했잖아. 완성은 안 돼도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돼? 내가 가져야죠. 그래서 대부분 80% 이상의 아이들은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즉 결정권을 아이한테 주는 질문을 해주는 것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컨설팅을 해야 되는 그 놈은 누군데? 무기력한 놈이죠. 무기력한 아이들한테는 뭔 짓을 질문하더라도 답이 안 나와요. 왜? 고민하는 능력이 없었잖아. 목표가 없었잖아. 탐구와 연구를 해야 되는 계획적 이익이 없었잖아. 실행 없잖아. 증명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줘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였는 줄 아세요? 저도 가장 큰 시행착오를 여기서 겪었는데 무기력한 아이들한테는 미션의 양과 강도가 무거우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미션의 강도가 아주 라이트해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잦은 성취감을 그렇죠. 겪어봐야 되는 아이들이 요아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교나 학원에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과도한 미션 양, 과제물 양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카운셀링을 필요로 하는 자기주력이 완벽한 아이들은 과제물이 줄면 줄수록 좋은 학습 환경이 되고요. 자기주력이 완벽한데 왜 과제물 양이 중요한데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이 강한데 그래서 과제물 양은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적정한 정도 수준에서의 80%의 아이들, 불안전한 자기주도가 있는 애들한테는 과제물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무기력한 애들한테는 과제물 양이 약해야 돼요. 라이트해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학원에서 곧바로 확인, 점검까지 해주고 보내는 그 과정으로 거쳐야지 아이들의 성취감, 학습의 어떤 그런 수준 올라가는 거 제가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학부모님들랑 상담할 때 이 아이는 우리 학생은 이런 아이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지금 소장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제시를 할 때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은 완전히 신뢰감 빡 올라가죠. 떡밥이죠. 그래서 좋은 학원과 나쁜 학원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봐요. 책은 뭐든지 학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있지만 이 훌륭한 거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녹여내고 이들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여기서부터가 좋은 강사, 좋은 원장, 좋은 학원, 나쁜 학원이 구분 져진다고 봅니다. 뭐 컨텐츠는 이미 만들어진 그냥 정형화된 거고 정량적인 거고 정상적인 부분들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이렇게 배우고 요 코칭적인 부분 코칭 저는 정말 이 책 읽을 때 카운셀링과 코칭과 컨설팅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거 보고 요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거는 있어야 사실은 되는구나. 식센스라고 하는 코칭 공부를 안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구분은 할 수 있을걸요? 그죠? 대상을 구분한다는 그러고 보니까 것부터 입시 코칭은 없다. 입시 컨설팅을 했어도 입시 코칭, 입시 컨설팅은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입시 코칭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등과정서부터는 입시 컨설팅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정량적인 데이터가 보여 있는 상황에서 최적화된 합격률을 우리는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코칭을 토대로, 카운셀링을 토대로 아이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입시는 컨설팅이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2시까지기 때문에 6분이 남아서 밴드라이브는 요거는 그냥 파트 7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역량 부분 어떤 코칭 부분에 있어서 있는 목차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꼭지씩 우리가 어떻게 수장님 학부모님들랑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또 원장님들은 바로 활용하시게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서 요거는 제가 저희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저희가 6분 강의를 남았어요.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사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되는지를
엄마들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사들에게 사실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네,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이런 거 최적화된 밸런스를 찾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을 보면 나오기도 했는데 요거는 뭐 앞으로 계속 또 우리 심동환 소장님이 불타 11기에서 그죠? 아 맞다 그 얘기하죠. 오늘 못한 구체적인 아까 포스킬 저기 그 4대 네. 유형 영역에 대한 진입 교육을 11기 온라인 준 클래스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 2시간, 2시간, 4시간 네. 혹은 4시간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일단은 네. 기본으로는 두 차례는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비싼 교육을 가볍게라도 네. 흡수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에 블루타의 11기에 입장하시면 네. 심동아라는 사람의 코칭 교육 철학에 대해서 조금 접촉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은 2회로 시작하지만 준 클래스 2회로 시작하지만 말씀드렸죠. 우리 심동환 선생님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걸 다 움직이는 분이기 몇 때문에 개였더라? 그때는 6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2회지만 너무도 호응이 있으면 본인이 못 견뎌요. 내가 다 전달 못한 거를 본인이 못 견뎌가지고 맞아. 아마 거제도로 오시라 해가지고 아마 그 합숙 훈련까지 하실 분입니다. 개인가에 해주고 싶어. 네, 그 정도로 아주 마음에 있는 현대형과 잡스를 같이 아우르신 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4분이 남았네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뭘로 할까 하다가 요즘에 정말로 스타트업의 필수 도서로 제로 투 원이 말 그대로 이제 제로 이 0에서 1까지 1이 되라라는 책인데 우리 페이팔 알죠? 페이팔의 창립 그 멤버인 그 피터 틸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그 페이팔의 대부라고도 하는데 이 책에서 키워드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걸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다 읽으면서 이게 결국은 키워드가 스타트업의 10에 대한 이 명언, 이 조언이 학생들과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하면 인생의 창업가는 당신임을 기억하라. 우리 학생들로 다르게 생각하시면서 하면 인생의 창업가, 인생의 주인은 너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히 다 바꿔서 얘기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큼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잘해야 한다. 이건 비즈니스 조언이에요. 하지만 학생들과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당신 인생과 회사의 적재적소에 당신과 친밀한 사람을 배치하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팀을 꾸려라. 그 말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협업,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또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우리 이제 진짜 기업가가 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지위에 혹해서 내린 결정은 오래가지 않으며 가치도 없다. 그 말은 좋은 데 가고 성공하기 위한 진로 선택은 결국은 소장님처럼 6개월만 하고 때려치고 나온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트렌드는 과대평가되기 쉽다. 이건 뭐겠어요? 진로 요즘에 컴퓨터가 핫해, IT가 핫해, AI가 핫해. 근데 나는 예술 분야야. 난 가만히 있어야 돼. 난 전혀 이제 수학 쪽이나 이런 쪽 능력이랑 상관없이 나는 공감대의 능력을 해야 되는 애야. 근데 어설프게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자,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곱씹지 마라 라는 부분이랑 우리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멘트, 센텐스를 네. 보면 언어가 네. 노벨스럽나요? 잡스럽나요? 현대스럽나요? 유비스럽나요? 언어가 네. 그 사람의 유형 색깔을 드러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잡스 기반의 아이예요. 작가예요. 네. 표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언어 선택을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표현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유추가 돼요. 맞아요. 이 책을 네. 들어가면 책이 페이팔이잖아요. 전혀 노벨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책은 거의 인문학적인 사상가처럼 접근을 해요. 사람을 키포인트로 해서 이 책을 써서 요즘에 가장 핫한 스타트업 젊은 아이들이 근데 결국은 비즈니스에 대한 책이지만 결국은 이 책을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접근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갖고 갖고 왔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옆에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내가 어떤 건지 온리 원이 되라라는 게 결국 이 책에 담겨있는 숨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야 1분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러다가 네. 끊기겠어요.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뭘요. 우리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블루타이 살짝 11기에서 목숨 걸고 올라오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점심 맛있는 네. 걸로 먹고 네, 네, 우리 다음에 우리 또 우리 소장님네 가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고맙습니다. 키웠습니다. 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